아시아나 항공의 지연 운항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은 뉴욕 출발편 탑승객들에게 $100 상당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암 물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이 미국에서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습니다.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범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져 37명이 체포됐습니다. 비이민 학생 교환 방문 비자 수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시형 아파트 입주민 10명 중 1명은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지연 운항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지연 시간이 길어져 뉴욕 도착편은 9시간, 한국으로 가는 출발편은 12시간이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뉴욕 지점은 뉴욕 출발편 탑승객들에게 $100 상당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국제 운항 지연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지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 JFK에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OZ221편은 12시간이 넘게 지연돼 내일 새벽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는 OZ222편 도착이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 50분보다 9시간여 늦은 저녁 9시 15분 도착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출도착 시간이 크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7일 날 오후 2시에 나갈 비행기가 지금 18일 새벽에 02 30분에 지금 나갈 예정. 저희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곳 새벽 비행기로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TCB라고 트래블 크레딧 바우처 100불씩 이렇게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뉴욕 지점은 뉴욕 인천 노선의 경우 내일부터는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시간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A350 여객기의 브레이크 개통 고장으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이 미국에서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습니다. 발사르탄은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한국과 유럽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간 약품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중국 원료 의약품 발사르틴을 사용한 고혈압 약 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연방식품의약청이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계 제약회사 제지앙 화아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는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탈아민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22개 국가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판매 중단 회수 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N-니트로소디메탈아민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EA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기화학물질입니다.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솔코 헬스케어사의 발사르탄, 발사르탄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메이저 제약사의 발사르탄, 테바 제약의 발사르탄 등입니다. FDA는 회수된 제품의 N-니트로소디메탈아민의 농도를 조사하고 복용한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회수 대상 제품이 확인되면 약사와 의사 등과 상담하고 대체 의약품을 처방받기 전까지는 기존 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피난처 카운티를 선포한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범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져 37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 중에 한국 국적자는 없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추방단속팀 뉴악 지부는 지난주 미들섹스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다 최근 풀려난 범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 체포 작전을 펼쳐 37명을 검거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16명은 IC가 인수받기 위해 구금 연장 영장을 발부했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이며 나머지 범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IC 측은 석방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들섹스 카운티는 피난처 카운티를 선포하고 이민자 정보를 IC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IC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의 78%가 형사 범죄 전과자이거나 현재 형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은 13개국 출신으로 모두 체포나 유죄 판결 전력을 갖고 있으며 음주운전과 절도, 살인 등 중범죄자들입니다. 한편 이번에 체포된 사람 중에 한국 국적자는 없었습니다. IC에 따르면 현 회계년도 2분기 말까지 IC가 체포한 사람의 66%는 유죄 판결 전과가 있었으며 23%는 범죄 혐의로 기소 청구됐거나 추방 후 불법 재입국한 사람 등이었습니다. 비이민 학생 교환 방문 비자 수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은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오늘 학생 직업연수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 취득자들이 납부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I-901 수수료와 유학생 입학 허가서 발급 학교들의 인가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IC는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을 유학생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조사하는 시스템 강화, I-20 인가 학교 관리 감독 강화,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FM 비자 수수료는 현행 $200에서 $350로, J비자는 수수료가 $180에서 $220로 각각 오릅니다. 다만 입주 가정부 취업을 통한 언어학습 프로그램, 캠프 카운셀러, 여름 취업 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35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 인가 수수료도 $1,700에서 $3,000로 76%나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I-20 발급 학교들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승인 신청은 지금까지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1,250를 내야 합니다. 이 인상안은 앞으로 60일 동안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해 공고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투자 이민 문턱이 크게 높아져 앞으로 투자 이민 붐이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투자 이민 개정안은 현행 투자금 한선 $50만 최소 $135만 상향 조정하며 투자 이민의 단속과 감독을 강화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빠르면 다음 달 중 투자 이민 현대화 방안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 후 늦어도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immigrationlaw.com이 어제 밝혔습니다. 투자 이민 현대화 방안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의 투자금 하한선을 $50만 $135만 170% 이상 올리고 일반 투자 이민도 $100만 $180만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민당국은 또 앞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물가 인상률에 반영해 매 5년마다 자동 인상하는 규칙도 도입할 예정이며 투자 이민 규제와 허가 조건을 크게 강화합니다. 이민당국은 지난해부터 리저널 센터에 대한 현장 실사 방문을 대폭 강화해 83개 센터를 폐쇄하고 올해도 64개 센터의 투자 이민 허가를 취소하는 등 리저널 센터 감독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현행 $50만 투자 이민은 미시민권을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민주공화 의원들도 대부분 투자금 상향 조정과 엄격한 자격 기준 감독을 촉구하는 등 국토안보부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어 개혁안이 확정되면 의회도 이를 지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연방의회와 미 각계의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해 13차례에 걸친 단기 임시 연장 조치만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형 아파트 입주민 10명 중 1명은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렌트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형 아파트의 미납 렌트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시형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16,983가구가 석 달 이상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미납 렌트비가 $5,530만 달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잦은 난방시설 고장과 납페인트 성분 등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뉴욕 시형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은 아파트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렌트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올해 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억 500만 투입해 고장난 보일러 시설 등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렌트를 미납한 저소득층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아파트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계속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평균 렌트비 순위에서 맨하탄이 세 번째로 높은 렌트비를 기록했습니다. 브루클린은 7위, 퀸즈는 12위로 나타났습니다. 월릿와이즈닷컴이 공개한 전 세계 540개 주요 도시들의 렌트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맨하탄의 월 평균 렌트비가 $3,050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평균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3,500에 달했으며 버뮤다의 해밀턴이 $3,400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샌호세가 $2,500로 4위, 오클랜드가 홍콩과 함께 $2,450로 5위, 버클리와 보스톤이 $2,400로 6위, 뉴욕 브루클린과 영국 런던이 $2,350로 7위, 워싱턴 DC가 $2,250로 8위, 센타바바라가 $2,200로 스위스 제네바, 싱가폴과 함께 9위, 그리고 LA와 호주 시드니가 함께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퀸즈는 캘피로니아 얼바인과 함께 평균 $2,000로 12위에 올랐습니다. 평균 렌트비가 가장 낮은 도시에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로 평균 렌트비 $5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에서는 인도와 필리핀에 위치한 도시들의 1개월 렌트가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공립도서관 카드 소지자들에게 도서관에서 박물관까지 33곳의 문화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컬처 패스가 제공됩니다. 어제부터 뉴욕 공립도서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퀸즈 도서관은 모든 도서관 카드 소지자들에게 시 전역의 도서관, 명소, 문화유산 등 33곳의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컬처 패스를 제공합니다. 컬처 패스는 만 13세 이상의 모든 공립도서관 카드 소지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컬처 패스 웹사이트에서 도서관 카드 번호와 바코드 입력 후 방문 장소와 티켓 매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1인당 최대 4개까지 신청 가능하고 카드 소지자들은 한 번에 2장소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맨하탄 구겐하임, 인트래피드, 위트니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 브루클린 보테니컬 가든,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 더 프리 컬렉션 등 평균 입장료가 성인 기준 1인당 $25인 문화 공간들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뉴욕시 전철에 작동이 되지 않는 많은 기기들로 인해 전차들이 원래 진행돼야 하는 속도보다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술적인 결함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많은 전철에 속도 측정기, 신호 게이지, 라디오, 안전 카메라 등의 기술적 결함이 있음을 MTA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MTA 관계자들에 따르면 D라인 전철의 90% 이상은 속도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B와 R라인 열차의 50% 이상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한 열차 운행기사는 속도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아 운전사들은 정확한 속도를 알지 못하고 느낌으로 속도를 측정한다고 밝혔으며 안전 카메라 고장으로 기차의 선로 진입 전 상황도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라디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응급 상황 시 연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80년대 부착된 비상 정거 장치인 트리핑 시스템이 갑자기 이유 없이 느려지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MTA 관계자들은 여러 기술적인 결함으로 전차들이 원래 진행돼야 하는 속도보다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TA 노동조합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관리직의 경영 방식이라며 경영진들이 열차 고장이나 부품 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전철 이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MTA 대변인 샴 스타렉은 뉴욕시의 모든 열차를 현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기점검, 비상수리, 직원 교육, 장비 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중가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 역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원 당국은 퍼거슨 산불의 확산으로 곳곳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으면서 시야를 가릴 정도라며 이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 역시 이 지역에 대기주의보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9,000에이커의 산림을 불태우며 맹렬한 기세로 확산되고 있는 퍼거슨 산불은 주변에 100도대가 넘는 고온으로 인해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퍼거슨 산불의 진화율은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폭발물 소동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그리피스 천문대 인근에 위치한 그릭 띠어럴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며 $5,000를 마련하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예정된 행사가 취소되고 관중 1,50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런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앞서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발생한 폭발물 소동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화 출처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그리피스 파크에서 발생한 산불과 이번 폭발물 소동 등으로 인해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피스 천문대 인근에서 발생한 대피 소동은 모두 3차례에 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오는 27일까지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23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후보자는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파견자인 정부 부문과 비정부 기구 등 민간단체와 개인 등으로 나누어 추천받으며 자격은 재외공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 등 해당 봉사자 파견 기관의 장, 기타 해외 봉사자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뉴저지 매드퍼드 레이그의 터커톤 로드에서 스쿨버스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스쿨버스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 중인 JCC 매드퍼드 데이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로 최소 35명의 학생들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중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델타 항공 직원으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근무해오던 한인 여성 4명이 최근 근무 중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델타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이 한인 승객 유치를 위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한 것인데 막상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존신 씨가 15일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에서 최종 우승에 상금 $880만 달러와 챔피언 팔찌의 주인공이 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총 7,874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신 씨는 결승전에서 플로리다 출신 토니 마일스를 상대로 10시간 이상의 접전을 펼치며 막판 올인 승부에서 상대를 킹 트리플로 제압하며 우승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습도가 내려가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